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안동댐에서 15년 전 실종된 한 교감의 시신이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의 주인공은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전직 구조대장 백민규 씨였고 그 과정에는 믿기 힘든 경험이 뒤따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5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최근 안동댐 수중에서 인양된 변사체가 2010년 8월 실종된 안동 Y학교 교감 A씨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정보는 A씨의 딸 B씨와 99.9999%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15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실종 사건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경찰은 외상이 없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시신은 지난 5월 17일 안동댐 수중에서 백민규 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는 수상구조물 설치 중 실수로 사다리를 물속에 떨어뜨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심 30m까지 직접 잠수했습니다. 사다리를 다시 빠뜨려 두 번째로 잠수하던 중 진흙 속에서 밀랍처럼 굳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머리와 팔다리는 일부 훼손됐지만 몸통은 비교적 온전한 실아파 상태였습니다. 실아파란 저온과 밀폐된 환경에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보존되는 현상으로 발견 지점은 수온 약 6도, 수심 30m의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백 씨의 경험입니다. 그는 물속에서 이복에 날 좀 데려가시게라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며 왜 바닥을 더듬었는지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0년 당시 A씨 수색 작업에도 민간 자격으로 참여했고 이후 안동 순환구조대를 창설해 수백 건의 인명구조와 시신 인양에 기여해왔습니다. 경찰은 백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유족들도 장례 절차 후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입니다. 15년 만에 귀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집념과 신비한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과테말라 북부 밀림 속에서 3,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간직한 고대 마야 도시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과테말라 문화체육부는 지난 5월 30일 페텐주에서 진행 중인 우야샤쿠 고고학 프로젝트를 통해 총 3곳의 미지의 마야 유적지가 새롭게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 대학교와 과테말라 정부가 협력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면적 16제곱킬로미터의 정글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마야 문명의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했으며 특히 로스 아부엘로스라 불리는 유적지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석조 조각상과 벽화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조상 숭배 의식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글 깊숙한 곳에서는 독특한 운하 구조를 갖춘 33m 높이의 피라미드가 확인됐으며 피라미드 정상부에는 상징적 벽화로 장식된 2개의 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 유적들이 고고학적 보물이라며 거의 탐사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처럼 중요한 유산이 나온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난 4월 마야 도시 티칼에서 테오티후아칸 피라미드와 유사한 1700년 전 재단이 발견된 데 이은 또 다른 대발견입니다. 티칼과 테오티후아칸은 1300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유사한 양식이 확인되면서 과거 두 문명 간 문화교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배재대 손성태 교수에 의하면 테오티후아칸의 연지곤지 화장을 한 여신은 고구려 벽화의 화장과 매우 유사하고 아즈텍 원주민의 가채와 성투 헤어스타일, 태국 문양과 용문화, 생활문화, 놀이문화 등이 많은 점에서 한국과의 유사성을 주장했습니다. 사라진 문명의 흔적은 지금도 전 세계 인류사에 놀라운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콜레오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직접 탑승한 채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독특한 이동수단으로 일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공개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콜레오는 수소연료와 AI 기술을 결합해 움직이는 미래형 모빌리티입니다. 대형 오토바이 수준의 크기로 150cc급 수소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AI가 내 다리를 정교하게 제어해 험준한 지형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로봇의 디자인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표범의 민첩성과 군용 종마의 근력을 융합한 형태입니다. 탑승자의 체중 이동만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실제 말을 타는 듯한 조종감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소 연료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배출가스 없이 물만 생성하는 친환경 기술로 일본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도 발맞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는 콘셉트 단계지만 향후 구조 작업이나 화물 운반 등 실용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샤오펑 등이 어린이를 위한 소형 사종 로봇을 선보인 것과 비교할 때 콜레오는 본격적인 탑승형 로봇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과 상상이 결합된 새로운 이동수단의 미래,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체 인구가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옌스 라이스케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처럼 전체 인구가 기아 위기에 놓인 지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는 장기간 전쟁과 이스라엘의 물자 차단으로 자금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3월 2일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짧은 휴전 종료 직후 모든 물자 반입을 중단했고 이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 지구 봉쇄를 일부 완화하고 구호 트럭의 반입을 허가했지만 상황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에 따르면 허가받은 900대 구호 트럭 중 실제로 가자 지구에 도착한 트럭은 600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절박한 주민들이 몰려 체계적인 분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 설립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은 유엔과 별도로 지난 5월 27일부터 가자 남부의 테랄 수탄과 모라그 회랑 등 두 곳에서 식량 배급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유엔은 이 같은 방식에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약탈의 위험만 가중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은 주민들이 직접 구호품을 받으러 가는 상황은 그들이 귀가하는 길에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는 비인도적 구조라며 너무도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며 좌절감을 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구호 배급소를 남부 지역에 집중 설치한 것은 인구를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은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해 설립한 단체로 하마스의 구호물자 탈취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대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가자 지구의 생명들은 국제사회의 진심 어린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